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그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달랐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이 짧은 대답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협박에 시달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은 한 여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국군수도병원 1층 외래 접수 창구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손에 쥔 환자들이 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접수 화면에는 현재 대기 47명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3번 창구에 앉아 있는 여자, 이름은 윤서영. 28살의 계약직 행정원이었습니다. 서영은 이 병원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자리였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번에도 연장해 줄까? 그 걱정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래도 서영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들이 짜증을 내도 웃으며 응대했고 복잡한 서류 처리도 꼼꼼하게 해냈어요. 어떤 날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간 인정받겠지. 서영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아침도 서영은 키보드를 빠르게 치며 환자들의 접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고 눈은 모니터와 서류 사이를 오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대기줄 맨 앞으로 한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줄을 무시하고 끼어든 것이었죠. 베이지색 명품 코트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뒤에는 양복을 입은 30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어요. 아마 운전병인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창구 위에 서류를 툭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접수 좀 해줘요. 빨리. 서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대기 번호표를 뽑으셔야 해요. 지금 47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간 여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삐죽 올라갔어요. 뭐? 번호표? 서영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침착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분들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서요. 번호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아니, 나 시간 없어. 남편이 오후에 회의 있어서 빨리 약타 가야 한다고. 그냥 먼저 좀 해줘요. 정말 죄송해요. 앞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번호표를 뽑으라 그래?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창구로 쏠렸어요. 조용하던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서영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죠. 여자가 창구 유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대기실 전체에 울렸어요. 야,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남편이 육군 소장이야. 3군단 부사령관이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대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군병원이라 환자 대부분이 군인이거나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소장이라는 단어는 보통 무게가 아니었죠. 별 2개를 단 장군, 그게 소장이었으니까요. 뒤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자가 그를 가리키며 다시 소리쳤어요. 봐, 저 사람도 내 남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이렇게 대우받으면 되겠어?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저분 박 소장님 사모님이래. 서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냥 먼저 해드릴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떠올랐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1시간 넘게 기다린 할아버지, 아픈 아이를 안고 온 젊은 엄마,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온 병사.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대기실 어딘가에서 푸웃하는 소리가 터졌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다가 다시 가늘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서영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소장님 부인이시면 번호표 안 뽑으셔도 되는 건가요? 순간 대기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슬쩍슬쩍 고개를 들었어요. 누군가 속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뒤집혔죠. 여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와 서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실 구석에서 한 병사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카투사 복장을 한 젊은 병사였습니다. 화면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서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눈앞의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죠. 양복 입은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영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윤서영. 여자가 그 이름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좋아. 기억할게. 그 말에 서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히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황 주임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말했어요.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황 주임이 서영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윤서영 씨, 잠깐 자리 비켜요. 서영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위에서 아래로 서영을 내려다봤어요. 승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서영은 뒤쪽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황 주임이 직접 접수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기하던 환자 중 한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번호표 뽑고 1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여자는 약 수령까지 마치고 유유히 떠났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문을 열어주자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나갔어요. 마치 자기 집에서 나가는 것처럼 당당하게요. 여자가 사라진 뒤 황 주임이 서영을 따로 불렀습니다. 윤서영 씨, 잠깐 사무실로 와요. 서영은 묵묵히 따라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황 주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굽신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늘 일은 잊어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계약갱신 서류 내라고 했죠? 일단 보류해요.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류요. 왜요?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요. 나도 몰라요. 일단 기다려요. 황 주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발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서영은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병원 인사팀이었습니다. 서영은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읽었어요. 계약 갱신 불가 통보. 금일부로 근무 종료. 사물함 정리 후 출입증 반납바람. 서영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눈이 믿기지 않았어요. 고작 2줄. 인연이 문자 2줄로 끝나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서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멎자 서영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때 서영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함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닌 무언가. 그건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서영은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것이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영은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스크린샷 하나가 얼마나 큰 일의 시작이 될지를요. 그리고 자신의 글에서 어쩌라고요? 라는 그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도요.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서영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인연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6개월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버틴 시간들. 환자들에게 욕을 먹어도 웃으며 넘긴 날들. 점심도 거르고 야근하던 밤들. 그 모든 게 문자 2줄로 끝나버렸습니다. 서영은 베개를 집어 벽에 던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죠. 분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어요.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때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어젯밤 찍어둔 스크린샷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계약 갱신 불가 통보. 금일부로 근무 종료.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서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서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어포 용지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분, 3번 창구 근무 시작. 오전 9시 17분, 대기줄 무시하고 접근한 여성. 베이지색 코트, 진주 목걸이. 오전 9시 18분, 내 남편이 육군 소장이야 발언. 오전 9시 19분, 본인 글에서 어쩌라고요? 대응. 오전 9시 21분, 황 주임 개입, 본인 자리에서 제외. 오전 10시 30분, 사무실 호출, 계약 갱신 보류 통보. 서영은 빨간 펜으로 각 시간의 밑줄을 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마친 뒤 그 종이를 벽에 붙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부당해고
대응 방법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글들이 떴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어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록하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군병원 CCTV 보존 기간.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군 시설 CCTV 보존 기간은 60일. 일반 시설보다 긴 편이었어요. 서영은 달력을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60일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60일.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해야 해. 메모지에 적어 모니터 옆에 붙였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군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검색어는 박정훈 소장, 3군단 부사령관, 소장 부인이었습니다. 한 게시글에서 눈이 멈췄어요. 그 사모님 또 왔다더라. PX에서 난리쳤대.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번에 관사에서 공관병한테 빨래 시켰다던데. 병원에서도 새치기 했다고 들음. 그 집 사람 오면 다들 피함. 숨는 게 상책.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하나, 둘, 셋. 증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서영은 인터넷에서 군인권센터를 검색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 메모한 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어요. 군인권 센터입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한소라라는 상담사였어요. 3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계약직 행정원이시군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아니요. 문자 한 통이 전부예요.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이틀 뒤 서영은 군인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4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소라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해고 문자, 서영이 정리한 시간표. 소라가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어요. 여기 보세요. 계약 해지 시 사유를 서면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문자 한 통은 절차 위반이에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부당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소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쌓으려면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CCTV가 제일 확실해요. 그날 현장 영상. 60일 안에 확보해야 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전문가에게 다시 듣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왜 잘리신 건지 본인은 알아요? 서영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손님이 소장 부인이었어요. 새치기 하길래 규정대로 하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소장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요?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요. 소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랬어요? 잘했네요. 그 한마디에 서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 같았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서영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치는 알 수 없음. 로그인 시도 실패. 연속 3회.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계정에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로그인 시도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만 켜진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어. 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서영은 군병원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영상 보존 요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요청 사유.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어요. 확인 후 연락드릴게요. 보존은 되는 거죠? 요청은 접수되는데 결정은 위에서 해요. 서영은 접수 번호와 시간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어요. 58일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벽을 바라봤어요. 어포 용지 한 장이 붙어 있는 빈 공간 옆에 새 종이를 붙였습니다. 군병원 PX 관사. 각 장소에서 소장 부인에게 일어난 일을 적었어요.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날짜와 시간을 맞춰가며 정리했습니다.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반복된 패턴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다가 다시 울렸어요. 같은 번호. 서영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주차장.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중얼거렸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벽에 붙은 종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기록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커뮤니티에서 본 수많은 피해자들, 그들의 억울함이 서영의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기록이 무기가 된다. 서영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서영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혹시 윤서영 씨 맞으세요? 저 PX에서 일하는 김혜진이라고 해요. 통화 가능하세요? 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요즘 모르는 번호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직감이 이끌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는 20대 초반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군병원 쪽 아는 언니한테 들었어요. 서영 씨 일 때문에 연락처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 당했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1시간 뒤 서영은 부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예진을 만났어요. 23의 어린 여자였습니다. PX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예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PX 계산대에서 일해요. 2달 전에 그 사모님이 왔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예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줄 서 있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계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예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소장 부인이야. 여기 PX가 누구 돈으로 돌아가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방식은 완전히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매니저가 달려와서 굽신거리면서 먼저 계산해 드렸어요. 저한테는 왜 융통성이 없냐고 혼내고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인사 평가에 안 좋게 들어갔대요. 계약 연장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를 건넸어요. 예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 그날 기록 같은 거 남아 있어요? 예진이 잠시 망설였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POS 기록은 매니저가 관리하는데요. 저한테 사진이 있어요. 그날 판매 내역 캡처한 거. 혹시 몰라서 찍어뒀거든요. 서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문제 안 생기면요. 저도 아직 거기서 일해야 해서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절대 예진 씨
이름 안 나가게 할게요. 예진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전송했어요. 판매 내역이 날짜, 시간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예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서영 씨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했다는 얘기 듣고 저도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고등학교 동창 정민을 만났습니다. 26살의 정민은 같은 부대에서 행정병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군에서 제외한 친구였죠. 야, 너 요즘 왜 연락 안 받아? 좀 바빴어. 뭐가 바빠? 병원 잘렸다며? 서영이 한숨을 쉬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정민이 맥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야, 그 사모님. 우리 부대에도 왔었어.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행정 서류 때문에 왔는데 대기 순서 무시하고 먼저 처리해 달라고 하더라. 간부들 다 벌벌 떨면서 바로 해드렸지. 기록 남아 있어? 시스템에는 남지. 접수 시간이랑 처리 시간이 다 찍히니까 순서 바꾼 거 로그에 다 있어. 서영의 마음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증거도 증인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영은 벽에 붙은 종이들을 바라봤어요. 군병원, PX, 행정실. 세 장소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요구, 거절, 내 남편이 소장이야. 굴복, 거절한 사람에게 불이익. 서영은 빨간 펜으로 세 장소를 선으로 연결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습관이야.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편함에 뭔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 확인했습니다.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상자 겉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메모지 한 장. 그만둬.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서영은 영수증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쏟았습니다. 대여섯 조각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날짜가 보였어요. 금액이 보였습니다. 상호명이 보였어요. 완전히 맞춰지지 않았지만 날짜는 서영이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액은 83만 원. 상호는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집. 영수증 하단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원 처리 회식? 서영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민원 처리 회식? 나를 자른 다음 날 회식을 했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일부러 이것을 보냈습니다. 협박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서영은 영수증 조각들을 봉투에 담아 보관했어요. 며칠 뒤 군인권센터의 소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 씨, 아는 기자분이 있어요. 국방 전문 탐사 보도 하시는 분. 만나볼래요? 서영이 망설였어요. 기자요? 아직 준비가. 일단 만나보기만 해요. 이런 일 경험 많으신 분이에요. 이틀 뒤 서영은 카페에서 이준혁 기자를 만났습니다. 48세의 남자였어요. 낡은 점퍼에 백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강 상담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영이 봉투에서 자료들을 꺼냈어요. 준혁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펜으로 종이 위에 뭔가를 적으며 들었어요. 한참 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혼자 다 정리하신 거예요? 네. 2주 정도 됐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군병원, PX,
행정실. 장소는 다른데 방식이 똑같네요. 네. 저도 그게 이상해서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준혁이 서류를 다시 넘기다가 협박 택배 사진에서 멈췄어요. 이 영수증. 날짜가 언제예요? 제가 해고 통보받은 다음 날이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원 처리 회식? 서영 씨 해고시키고 나서 회식한 거네요. 이거 돈이에요. 서영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정도로 시스템이 움직이면 어딘가에 돈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준혁이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 건넸어요. 이거 안전한 제보 채널이에요. 자료 보낼 때 여기로 보내요. 이메일 말고. 왜 이메일 말고요? 이메일은 흔적이 남아요. 이건 안 남아요. 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대가 장군이에요. 조심해야 해요. 서영은 명함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목격자 찾아야 해요. 그날 병원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영상 찍은 사람 없어요? 서영의 뇌리에 그날 장면이 스쳤어요. 대기실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카투사. 있었어요. 촬영하던 사람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 찾아야 해요. 영상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야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달력을 확인했어요. 52일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서영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진이 있었고, 정민이 있었고, 소라가 있었고, 이제 준혁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은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어요. 협박 택배, 로그인 시도, 모르는 전화들. 누군가 서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영은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겨우 반이야. 아직 갈 길이 멀어. 서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영은 그날 병원에 있던 카투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름도 소속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정민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그날 오전에 카투사 병원 왔던 거 알아? 정민이 확인해 줬습니다. 미팔군 소속 카투사 몇 명이 건강검진 받으러 왔었대. 서영은 군 커뮤니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어요. 0월 0일 오전 국군 수도병원 외래 접수 창구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서영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때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 그날 거기 있었어요. 카투사입니다. 영상 있어요. 서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긴 좀. USB로 드릴게요. 부대 근처 물품 보관함으로. 다음 날 서영은 물품 보관함에서 USB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흔들리지만 선명한 영상이었어요. 군병원 외래 접수 대기실 3번 창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육군 소장이야. 창구 너머로 서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꼿꼿하게 서 있는 자세가 보였어요. 그리고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시 침묵. 그리고 다시. 그래서 어쩌라고요? 영상 속 대기실 어딘가에서 푸웃하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서영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날의 자기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치던, 그래도 고개를 들고 대답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영은 바로 준혁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5분 뒤 전화가 왔어요. 서영 씨, 이거 대박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다 나와요. 목소리도 선명하고. 이거면 돼요. 정말요? 내일 바로 1차 보도 들어갈게요. 영상 공개하고. 서영의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서영 씨, 이거 나가면 상대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다음 날 밤 9시 준혁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육군 소장 부인 군병원서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갑질 의혹. 영상이 공개됐어요. 조회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00, 500, 1000, 1만. 군 커뮤니티가 들끓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 직원분 멋있다. 소장이면 다야? 줄도 안 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레전드. 저 사모님 PX에서도 똑같이 했다던데. 증거 더 나와라. 서영은 밤새 화면을 지켜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 씨, 지금 난리예요. 제보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제보가 얼마나 와요? 셀 수가 없어요. PX, 관사, 심지어 민간 병원에서까지 비슷한 일 당했다는 사람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서영은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장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3군단 공보실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본건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기자 및 제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 서영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서영의 원룸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고소장 사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한 장. 서영의 사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 같았어요. 예전 SNS에 올렸던 사진. 사진 아래 빨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서영의 손이 떨렸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어요. 겁주려고 이러는 거야. 포기하게 만들려고. 서영은 그 사진도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같은 시기 옛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아, 헌병대에서 너 관련해서 물어봤대. 뭘 물어봤는데?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 뭘 준비하고 있냐. 정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부대에도 압박 들어왔어. 진술 번복하라고. 예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저 매니저한테 불려갔어요. 갑자기 예전 일 물어보더라고요. 서영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 저 괜찮은 거 맞죠? 서영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예진이 겁에 질려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예진아. 우리 기록 다 있어. 네가 말 안 해도 증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영은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뭔가 더 있다는 거야. 그날 밤 서영은 협박 택배에 들어있던 영수증 조각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어요. 날짜 서영이 해고된 다음 날. 금액 83만 원. 상호 서울 시내 고급 한정식집.
그리고 영수증 하단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 민원 처리 회식. 서영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걸 왜 나한테 보낸 거지? 협박하려면 그냥 협박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증거를 흘린 거야. 서영은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영수증 다시 봐주세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10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 씨, 이거 봤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민원 처리 회식. 서영 씨, 자르고 나서 회식한 거잖아요. 이건 단순 갑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움직인 거예요. 외압 넣고 해고시키고 처리 비용을 쓴 거예요. 이건 조직적인 거예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소장 부인의 갑질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장 보관실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서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부관실에서요? 네. 내부에서 뭔가 터지려나 봐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장 부인의 갑질 뒤에 소장 본인의 무언가가 있었어요. 영수증 조각, 민원 처리 회식, 그리고 부관실에서 온 연락. 점들이 다시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달력을 확인했어요. 45일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어요. 서영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어요. 새벽 4시 한강변 주차장. 서영, 준혁, 소라 세 사람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강물이 검게 일렁이고 있었죠. 택시 한 대가 멈췄습니다. 50대 남자가 내렸어요. 코트 깃을 세우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오상철, 52세, 소장 부관실 행정보급관이었어요. 이준혁 기자님, 네. 오상철 씨.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빨리 끝내야 해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상철이 코트 안에서 종이봉투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행사비 처리 내역, 관사 수리비 명세, 공관병 사역 기록. 준혁이 봉투를 받았어요.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상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처리된 게 있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기 넣어라, 저기 빼라 그대로 했는데 이제 일이 커지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 해요. 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요. 서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해자 측에 있던 사람도 결국 피해자였어요. 권력 앞에서 모두가 약자였습니다. 상철이 떠난 뒤 세 사람이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장씩 넘겼어요. 행사비 처리네요. 사모님 생일 파티, 친척 결혼식, 명절 선물, 관사 수리비 명세, 관사 증축 공사비 1억 2천만 원, 출처는 부대 운영비, 공관병 사역 기록, 운전, 장보기, 세탁, 정원 관리, 개인 심부름 목록, 그리고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군병원 민원 처리 마이너스 83만 원. 날짜는 서영이 해고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영이 주머니에서 영수증 조각들을 꺼냈어요. 날짜, 금액, 상호명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날 쓴 돈이에요. 준혁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거면 돼요. 돈의 흐름이 완성됐어요. 일주일 뒤 준혁의 2차 보도가 나갔습니다. 육군 소장, 부인 갑질 뒤엔 군 자원 사적 유용 의혹.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관사 증축에 부대 운영비 1억 2천만 원 전용 의혹.
공감병 부당 사역, 개인 심부름, 세탁, 정원 관리, 민간병원 진료비를 군 의료비로 처리, 계약직 해고 지시를 직접 내린 정황, 직권남용, 영상과 문서가 함께 공개됐어요. 군 커뮤니티가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갑질이 아니라 비리였네. 공감병 심부름 시킨 건 진짜 선 넘었다. 계급장 떼면 뭐가 남나. 저 계약직 직원분 진짜 대단하다. 보도 다음 날 육군본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군 감찰을 착수한다. 3군단의 감찰팀이 파견됐어요. 박정훈 소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서영에게 감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인 출석 요청드립니다. 서영은 감찰 청문회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함과 직위를 말씀해 주세요. 윤서영입니다. 전 국군수도병원 계약직 행정원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전 9시 17분 대기줄을 무시하고 접근한 여자. 내 남편이 육군 소장이야라는 협박. 그래서 어쩌라고요라고 대답한 순간. 그리고 다음 날 받은 해고 통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영이 잠시 멈췄어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대기하시는 분들이 47명이었어요. 순서대로 진행해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근데 소장 부인이라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영이 숨을 한번 쉬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서영은 말했습니다. 계급장 떼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절차 앞에서는 장군도 병사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요? 청문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마이크에서 손을 뗐어요. 이상입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훈 소장, 직권남용, 군자원 사적 유용 혐의로 보직 해임 및 군사재판 회부, 최명희, 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민간법원 기소, 관련자들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어요. 뉴스 화면에 박정훈 소장이 나왔습니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감찰팀에 출두하는 장면이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보통의 절차로 끌려가는 모습. 서영은 그 화면을 바라봤어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같은 날 서영에게 공문이 도착했어요. 계약 해지 무효 처분 및 복직 통보. 서영은 그 공문을 3번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서영은 복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라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2달 뒤 서영은 군인권센터 상담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라가 연결해 준 곳이었어요. 서영 씨가 딱이에요. 직접 겪어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상담 창구에 앉은 첫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문자 한 통이었어요. 서영은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1년 전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서영이 말했어요. 그 문자 스크린샷 찍어 두셨어요? 날짜랑 시간이랑 발신자까지 다 나오게. 기록이 제일 중요해요.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서영이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느 날 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PX에서 또 비슷한 일 있었대요. 근데 이번엔 달랐대요.
서영이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기사 내용이었어요. 어느 부대 PX에서 한 남자가 줄을 무시하고 끼어들려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주변 병사들이 먼저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멈칫하더니 결국 뒤로 물러났어요. 줄 맨 뒤로 가서 섰습니다. 기사 마지막 인터뷰. 예전엔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니까요.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절차가 작동하는 새로운 공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담실 벽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계급장 떼면 다 같은 사람입니다. 절차 앞에서는 장군도 병사도 같습니다. 서영이 직접 적어서 붙인 것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상 구간으로 올라온 객차 안으로 석양이 쏟아졌어요.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영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하철이 달렸습니다. 다음 역이 다가왔어요. 문이 열리고 서영은 내렸습니다. 집을 향해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상담이 있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혼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서영은 그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 평범함 속에서 서영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범한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뀔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